네, 그러면 제1유형 문제풀이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유형 데이터 다루기에서는 크게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타입 부분, 그리고 기초 통계량, 데이터 인덱싱, 필터링, 정렬, 변경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제, 결측치, 이상치, 중복값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 하는 거. Z스코어로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맥스로 최소값이 0, 그리고 최대값이 1로 스케일링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데이터 합치는 부분, 그리고 날짜 시간 데이터를 꼭 이제 다뤄야 되는데, 최근 기출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날짜 시간 데이터 다루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인덱스 다루는 것까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27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과거에 한 2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유사하다기보다 그걸 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들을 제 생각에는 어, 스스로 코드를 이제 뭐 보지 않고 혼자 푸실 수 있을 정도 되면은 1유형은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유형이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3개 있어서 총 30점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1유형은 이 문제를 다 푸실 줄 아시면 만점에 가깝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 보면 값을 정수로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출력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별도로 소수점을 버리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소수점을 버리는 코드를 쓰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불러와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저도 같이 실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판다스랑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전에 계속 다뤘었던 emptcast 데이터를 불러와서 df라고 하는 변수명에다 담고 데이터를 잘 불러왔는지 헤드 함수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잘 불러왔고요. 그럼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mpg 변수에 제1사분위 수를 구하고 정수값으로 출력하시오 라고 했어요. 데이터는 그대로 이제 주어졌으니까 불러오고요. 우리가 이제 1사분위 수를 구한 다음에 정수값으로 출력을 해야 되죠. 문제를 제가 이제 쪼개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잘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풀이는 일단 1사분위수 구하는 거는 mpg 변수는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었고, 퀀타일 0.25 이렇게 하면은 1사분위수를 구하는 거죠. 그걸 q1에다가 담고 라운드 함수를 써서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수값으로 출력을 해줘요. 라운드 값이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정수로 출력을 해주고요. 이게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운드를 안 했다고 해볼게요. 라운드를 안 하면 이 값이 15.42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운드를 하고 아까 출력을 했을 때는 15라는 값이 나왔죠. 반올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해보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문제를 잘 읽고 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런 옵션이 있으면 이걸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라운드 뒤에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정수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반올림해서. 네. 정답은 15였고요. 요거를 그러면은 실제 이 문제들을 다 시험 환경에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시험 환경에서 풀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걸 실제 시험 환경에 가셔가지고 이 풀이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미리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 환경이거든요. 초기화를 먼저 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과 R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문제가 1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주어진 데이터가 1유형에서 계속 다루는 그 시험 환경에서는 emptcast 데이터를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들도 사실 다 그래서 emptcast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대로 시험 환경에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데이터셋을 df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 옵션이거든요. 근데 df로 바꾸세요. df로 바꾸고
우리가 옵션이라고 이제 사용자 코딩 부분에 이거 이제 주석 처리한 건데 지우셔도 돼요. 이걸 다 지우시고 여기 보면 이제 답안 제출 예시라고 해서 프린트하고 이제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날려 버리시고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되니까 아까 문제가 뭐였죠? mpg의 제1사분위수를 정수값으로 출력해라. 풀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제 시험 환경에서는 코드가 하나하나 실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 코드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처음에 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석 처리를 잘해라. 코드가 길어지면 주석 처리한다는 거는 요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주석 처리를 잘해서 만약에 코드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중간 주석 처리를 잘 하셔서 중간중간 프린트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볼게요. 결과가 15가 나왔어요. 15. 그죠? 실제로 제가 답을 여기서 풀어도 15가 나오는 거죠. 실제 아까 제가 풀었던 값이 15죠. 그죠? 이렇게 이 문제를 실제로 시험 환경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 답이 잘 안 보이는데 화면 크게 하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네, 되셨죠? 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mpg 값이 19 이상, 20일 이하인 데이터 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19 이상, 20일 이하인 조건 하나 이렇게 끊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조건을 보면 19 이상인 조건을 이렇게 mpg 변수가 19 이상인 것을 이렇게 가로로 담아서 컨디션 1, 컨드 1이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20일 이하인 거를 컨드 2에다 담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엔드 표시로 하는 거예요. 엔드 표시로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랭스 함수를 써서 이렇게 데이터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 여기까지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주석 처리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여기가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그죠? mpg가 19 이상 20일 이하인 요 데이터가 이렇게 5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5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랭스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답을 출력할 때는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를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는 요걸 만족하는 데이터 수는 5가 되겠습니다. 5 되셨죠? 그러면 이것도 실제 환경에 가서 풀어보세요. 이거를 데이터 이제 초기화 해놓고 여기를 우리가 데이터를 df로 바꾼다 그랬죠? 여기 뭐 그대로 둘게요. 지우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불러왔던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답이 동일하게 5가 나와야 되거든요. 5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모든 문제들을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다 여기 시험 환경에서 다 해봤습니다. 답이 5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 푸시면 돼요. 사실 뭐 코드가 없더라도 이 문제 자체를 19 이상 20일 이하인 데이터 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보시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 이 코드를 안 보고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죠? 풀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해보시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HP 변수의 IQR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IQR. IQR이 뭐죠? 상자 그림에서 Q3에서 Q1 뺀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게 Q1이랑 Q3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Q1은 어떻게 구합니까? df, hp라고 하는 변수에서 그 제1사분위수, 퀀타일 0.25 하면 제1사분위수가 되죠. 그죠? 이거 Q1에 담고 마찬가지로
Q3 그 제3, 4분위수를 Q3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Q3에서 Q1을 빼요. IQR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거죠. IQR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IQR 찍으면 됩니다. 그냥 원래는 뭐 프린트 IQR 하셔도 되고 뭐 바로 하셔도 되죠.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올 겁니다. 83.5.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시고 시험 환경에서 이대로 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WT 변수의 상위 10개 값의 총합을 구하여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를 출력해라. 조건을 쪼개야 돼요. 변수의 상위 10개 값을 먼저 총합을 구해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를 출력하는 게 2번입니다. 그럼 처음 보면 풀이를 보면 df.sortValues라고 하는 이제 상위 10개 값 구하는 거죠. ascending false라고 하는 거는 내림차순이 뭐죠? 위에서부터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가장 큰 값, 초기 10개 값이 탑 10이라는 그 변수명에다가 담았어요. 초기 10개 값을 담은 게 아니라 요거 주석 처리해보면 어떤 거냐면 내림차순한 데이터가 그냥 탑 10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WT 변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큰 값부터 내려가는 걸로 쭉 해보면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걸 이제 탑 10이라는 변수에 담아놓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1번으로 구할 게 WT 변수의 상위 10개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sum 언더바 탑 10이라는 변수에 변수명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um 함수 써서 우리가 WT 함수의 초기 10개 값 헤드 10이면은 요 변수의 초기 10개 값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코드를 응용하면 돼요. 이렇게 초기 10개 값을 다 더한 거예요. 썸하면 sum 언더바 탑 10에 이제 10개의 총합이 담겨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로 해당 요 변수를 출력을 하면 되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올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수점을 버리라고 했어요. 소수점을 버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int 함수 쓰시면 돼요. int 함수 쓰시면은 정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42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험 환경에 가셔서 해당 문제를 보시고 실제로 내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안 보고 풀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5번입니다. 전체 자동차에서 실린더가 6인 비율이 얼마인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그럼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자동차에서 실린더가 6인 비율. 그러니까 먼저 6인 데이터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6인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걸 두 번째로 할 일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시면 됩니다. 풀이를 보면 저는 이제 요거 컨디션으로 해서 쪼갤 수도 있는데 바로 왔어요.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가 6인 데이터만 뽑아주세요. 여기까지가 그런 의미죠. 그죠? 실린더라는 변수의 값이 6인 데이터만 뽑아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개수를 어디 담습니까? len 언더바 6에다 담은 거예요. 그죠? len 토탈 전체 데이터 수는 그냥 df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데이터 수죠. 그러면은 토탈분의 6 len 토탈분을 len 6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근데 답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함수 쓰고 뒤에 이렇게까지 하고 뒤에 콤마 1 하셔야죠. 그죠? 이거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0.2가 나오게 돼요. 되셨죠?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실행을 해놓고요. 첫 번째 행부터 순서대로 10개를 뽑은 후에 MPGR의 평균값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출력해라. 풀이 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10개 데이터 뽑으려면 df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은 어디까지 뽑히는 거냐면 0부터 9까지 뽑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df10 하고 여기 뒤에를 다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주석 처리할 때 하나하나 주석 처리 않고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컨트롤 슬러시예요. 컨트롤 슬러시 하시면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험 환경도 동일하거든요. 시험 환경에서 이제 되는 단축키가 몇 개 없는데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슬러시 하면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세요.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슬러시 요거 아시죠? 물음표 위치에 있는 거. Shift 누르고 슬러시 누르면 물음표고요. 그냥 누르시면 요거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고요. 주석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초기 10개 값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인덱스를 하면은 10번 인덱스까지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뽑혀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면 실제로 시험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실제 10개를 뽑는 건지 인덱스 10까지 뽑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한번 쳐보세요. 프린트를 해보면 어디까지 출력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프린트로 하나하나 중간중간 실행을 하면서 나머지 코드들은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실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징검다리 건너듯이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다시 주석 처리를 풀고 그 다음에 mpgel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초기 10개 데이터를 뽑은 거를 아까 여기 df10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죠. 변수에 mpg 변수의 평균값을 구해서